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론에서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에서 나오는 수년가법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분석 기법에서 할인법과 비할인법이 있는데 할인법을 꼭 정리해놔야 돼요. 순순의 현가 이렇게 암기해놔서 자, 할인해서 투자 분석하는 방법은 수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순순의 그리고 현가 들어간 거예요. 현가회수 기간법, 연평균 순현가법 이렇게 이것들이 우리가 할인법이라고 하고 할인법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 분석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비할인법 되겠죠. 비할인법에서 어림셈법의 수익률법과 승수법이 있고 비율 분석법 또는 뭐 회계적 이익률법, 단순회수 기간법 기타 등등이 있죠. 어찌됐거나 할인법은 순순의 현가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11번에 자,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수년제 가치라고 했는데 자, 수년제 가치는 줄여서 순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년가. 자, 수년가가 가장 큰 걸 구해라 라는 문제죠. 자, 수년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수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면 이게 수년가가 되는 거예요. 자, 유입은 수입을 얘기하고 즉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꾼 거죠. 유출은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지출의 현가를 빼는 거예요. 즉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은 순수한 현재 가치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현재 가치의 수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줄여서 수년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빼는 거죠. 자, 그럼 보니까 자, 금년 올해 현금 지출이 이렇게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있대요. 자, 이걸 현재로 보는 거예요. 금년을 현재로 보는 건데 자, 수입은 내년에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죠. 현금 수입을 얘기하고 내년의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년 후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지출은 현재 일어나지만 수입은 장래, 미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즉 1년 후에 내년의 수입이 이렇게 됐대요. 자, 이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의 수입이니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이걸 미래의 수입을 할인을 해서 수입의 현가로 바꿔야 돼요. 즉 유입의 현가로 바꿔서 이걸 바꿔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 지출이 유출이니까 유출 현가를 빼면 수년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미래의 수입을 할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인하는 방법은 알고 있죠. 1 플러스 R에 N승을 나누는 거죠. 자, 근데 할인율이 10%래요. 그럼 1 플러스 R은 얘가 0.1이니까 1.1. 몇 년 할인해야 되냐면 1년이겠죠. 내년이니까. 금년은 올해고 이건 1년 후니까 사업기간은 1년이래요. 1년을 할인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어떻게 1.1에 1승 나누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을 다 수입의 현재 가치로 바꾸면 1.1로 나누기만 하면 바꿔지겠죠. 자, 그러면 5786 나누기 1.1 하면 5260이 나오고 4730을 할인을 하면 4300이 나오고 자, 3575를 할인을 하면 3250이 나오고 2398을 1.1로 나누면 2180이 나오네요. 자, 보니까 1년 후에 수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수입을 할인해서 수입의 현재 가치로 바꿨어요.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 수입의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면 이거에서 이걸 빼면 수년가가 나오겠죠. 그럼 수년가를 하면 얘는 A는 260, B는 300, C는 250, D는 180 이렇게 되니까 수년가 가장 큰 건 B, 그 다음에 A, C, D 이렇게 되겠네요. B가 가장 크고 B, A, C, D 이렇게 답이 2번 되겠네요. 이게 수년가고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 나누기 유출의 현가니까 이것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유입의 현가로 바꿔서 이거에서 이거 나누면 되겠죠. 그럼 수익성 지수는 5260 나누기 5000 이렇게 하면 수익성 지수가 되는 거죠. 4300 나누기 4000 하면 수익성 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 분석 기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수입의 미래 가치를, 즉 미래의 수입의 미래 가치를 할인해서 수입의 현재 가치로 바꿔서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죠. 내부 수익률 구하는 건 따로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 지출값분의 차익값에서 계산할 텐데 다음 시간에 아마 다 한 순환이 지난 다음에 투자론 다시 나올 때 내부 수익률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자, 12번 보니까 이제 금융론에 들어가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방법인데, 자, 5억을 대출을 받았다. 이때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이 얼마냐? 자,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이라고 하죠. 자, 보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돈을 빌렸을 때 원리금을 갚아나가는데 원금만을 봤을 때 원금은 똑같이 갚더라. 원금은 똑같이 나눠서 갚되 이자를 따로 계산해서 이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원금 균등이죠.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다.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데 이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만은 똑같이 갚겠다. 이런 방식을 원금 균등 방식이라 하죠. 자, 이럴 때 자, 원금 균등 방식의 문제는 무조건 패스하지 않고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첫 번째 원금 방식이니까 원금을 구하고 두 번째는 이자를 구하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을 구해 나가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회차. 자, 원금 균등 방식은 무조건 몇 회차든지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계산할 건 원금이고 두 번째는 이자를 계산하고 세 번째는 얘와 얘를 더해서 원리금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5억을 빌렸대요. 5억을 빌렸는데 20년 동안 똑같이 원금을 나눠서 갚는데요.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원금은 똑같이 나눠서 갚겠죠. 이자는 따로 계산할 거예요. 자, 5억 원이면 우리가 공 6개를 제껴버리면, 공 6개 떼어버리면 5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억 원이 아니라 500원 빌렸다. 나중에 공 6개만 붙여주면 되니까. 자, 500원을 빌렸는데 20년 동안 똑같이 원금을 나눠서 갚는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갚냐면, 자, 500원을 20년으로 나누면 25원이 되겠네요. 자, 1년에 25원씩 갚는 거예요. 원금을 1년에 25원씩 갚아 나가면 20년 동안 총 500원을 갚을 수 있겠죠. 자, 원금은 25원이고, 자, 이자는 자, 13회차에 원금은 계속 매년 25원씩 갚을 건데, 자, 이자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대출금 곱하기 이자율이 이자지만 만약에 처음에 내가 100원을 빌렸는데 즉 이자율이 10%라면 이자를 1년에 10원을 갚아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금을 50원 갚아서 이제 빌린 돈 못 갚은 대출액이 50원 남았다라면 처음 빌렸던 100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못 갚은 50원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해서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자를 계산하는 식은 잔금에다가 못 갚은 대출액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잔금은 대출액에다가 갚은 원금을 빼면 잔금이 나오겠네요. 자, 근데 13회차는 몇 번 갚았다? 12번 원금을 갚았을 거예요. 원금을 상환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13회차니까 12번 원금을 갚았다. 얼마씩? 25원씩 12번 갚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25원씩 12번 갚으면 300원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300원을 상환을 한 거예요. 그럼 잔금은 500원 빌린 것 중에서 12번 원금을 갚았더니 300원 갚았으니까 못 갚은 대출액은 얼마? 200원이고 자, 이자율은 1년에 5%니까 퍼센트를 떼면 0.05. 자, 그러면 얼마? 1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자는 13회차에 10원을 내는 거고 그럼 13회차의 원리금은 총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35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공 6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원금 균등 방식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첫 번째 원금, 두 번째는 언제나 이자, 더하면 원리금.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 반대로 원리금이 균등이니까 첫 번째 원리금을 계산하고 두 번째는 똑같이 이자를 계산하고 그러면 세 번째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원금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해 나가는 거죠.
자, 원금균등 방식은 원금이니까 원금 먼저, 두 번째 이자. 그러면 원리금 계산할 수 있고, 원리금균등에서는 원리금 먼저, 두 번째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원금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금균등 방식에서 자, 원리금 계산하는 거 이렇게 풀어봤고, 중요한 건 이자를 계산할 때 잔금 곱하기 이자율인데, 잔금을 계산하려면 대출액에다가 갚은 원금 상환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13회 차니까 몇 번 갚았다? 12번 원금을 갚았다. 이걸 해석해야 돼요. 25원씩 12번 갚았으니까 총 12에다가 25원을 곱하면 300원을 갚았다. 그럼 잔금은 얼마? 200원 된다. 자, 얘를 계산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을 계산해서 이자를 구하고 더하면 원리금 되겠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은 자, 투자론에서 자, 투자 분석 기법의 수년가법을 한번 계산 문제로 풀어봤고, 두 번째 금융론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때 원금균등 방식에서 원리금 계산하는 거 봤네요. 두 개 다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역시 연습 좀 많이 하셔서 준비 잘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